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달리 선택하면 근육도 면역도 기억력도 다시 살아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90세 현역 의사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은 값비싼 약도 병원의 기계도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작은 도구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건강 생존 도구 상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평생 쓰실 수 있는 5가지 선물과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순간부터 몸의 시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작은 계단도 숨이 차고 이런 신호들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냥 노화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은 관리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은 도구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더하는 작은 숟가락, 햇빛을 받는 15분,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 이런 작지만 강력한 도구들이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고단백 식단이 과연 안전한가? 혹은 비타민 D 보충제는 정말 효과가 있는가?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회복하고 오래 쓰면 지켜집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도구를 제일 먼저 꺼내시겠습니까? 단백질, 물, 햇빛, 아니면 호흡?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선택과 비교하며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꺼내 쓰는 작은 도구의 합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도구 상자를 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거리를 넘어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요. 이제 첫 번째 도구를 열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평생 우리를 떠받치는 근육의 지팡이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조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육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데만 쓰이지 않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이고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저는 몸의 지팡이라 부릅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중심을 잡지 못하듯 근육이 없으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은 어쩔 수 없이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도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면 근육량이 되살아납니다. 심지어 휠체어 생활을 하던 분이 6개월 후 스스로 걸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달걀은 물론 두부,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합니다. 하루 3끼 중 1끼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넣는 습관, 그것이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둘째, 움직임입니다. 나는 운동을 못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근육을 깨우는 데 필요한 건 작은 움직임입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기 10번, 물통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기, 집안일 중간에 벽을 짚고 스쿼트하기. 이런 생활 속 동작이 바로 도구가 됩니다. 셋째, 휴식입니다. 근육은 사용할 때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쉬고 잠을 잘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구 상자는 휴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물이 꼭 들어있어야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고단백 식단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면 더 빨리 쇠약해진다는 연구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스스로의 몸이 주는 신호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에서는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생 두부와 생선을 즐겨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보행 능력이 2배 이상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의학적 용어보다 더 설득력 있는 건 바로 이런 생활 속 증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냉장고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고기 한 조각, 두부 한 모, 달걀 몇 개, 오늘 저녁 식탁에 그중 하나만이라도 올리신다면 그것이 곧 근육 지팡이를 꺼내드는 순간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면 받고, 사용하면 되돌려주고, 버리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숟가락과 한 걸음이 10년 뒤에도 혼자 일어나고 걷고 씻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 힘이야말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도구 상자의 두 번째 선물을 꺼내보겠습니다. 그것은 숨을 쉬는 방식, 바로 숨의 나침반입니다. 숨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받은 최초의 도구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생 숨을 쉬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얕고 빠른 가슴 호흡에 길들여져 산소가 충분히 몸 구석구석까지 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면역세포는 힘을 잃고 뇌는 쉽게 피로해지고 심장 역시 과부하를 받습니다. 숨이 바로 생존의 나침반인 이유입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깊고 느린 복식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면역 반응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8주 동안 매일 아침 10분씩 복식호흡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세포 활성도가 20% 높게 나타났습니다. 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이죠.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에서 사는 승려들은 해발 4,000m 이상의 낮은 산소 환경에서도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독특한 호흡법입니다. 프라나야마라고 불리는 고대 호흡법은 폐활량을 크게 키우고 혈액 속 산소 운반 효율을 높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아직 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숨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단순한 심호흡이 실제로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가, 아니면 일시적 안정 효과에 불과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와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던 분이 단 5분의 호흡 훈련으로 밤새 숙면을 취하게 된 일, 혈압약을 줄이게 된 일. 논문보다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숨을 의식하며 쉰 시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개는 한 번도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지금 저와 함께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배가 부풀었다가 서서히 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도구 상자에서 꺼낸 숨의 나침반입니다. 숨은 단순히 산소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을 다스리고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입니다. 하루 5번만이라도 의자에 앉아 조용히 복식 호흡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맑게 하고 면역을 살리고 심장을 지켜줍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숨은 돈도 약도 필요 없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꺼내 쓰지 않으면 묻혀버리지만 꺼내 쓰면 언제든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오늘부터 숨의 나침반을 손에 꼭 쥐시길 바랍니다. 이제 도구 상자의 3번째 선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가장 단순한 것, 바로 물의 열쇠입니다. 사람의 몸은 절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몸은 조용히 메말라 가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늦게 깨닫습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며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심지어 뇌세포는 물이 충분해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탈수가 오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인 탈수는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낙상과 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의 사례입니다. 늘 피곤하고 변비가 심해 병원에 자주 오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루 6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변비가 사라지고 걸음걸이마저 가벼워졌습니다. 약도 수술도 아닌 단순한 물이 삶을 바꾼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은 하루에 꼭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주장과 체중과 상태에 따라 양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조금씩 자주 꾸준히 마시는 것이 핵심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신 물의 양을 기억하시나요?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제외한 순수한 물의 양 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충분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병 하나를 준비해 보십시오. 아침에 가득 채워두고 저녁까지 3번 나누어 다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유럽의 한 연구에서 매일 물을 1리터 이상 마신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으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신장은 수십 년간 몸속의 쓰레기를 걸러내는 필터인데 이 필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물이 열쇠처럼 꼭 필요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은 가장 값싼 약이고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시고 식사 전에 반 컵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혈관이 살아나고 뇌가 맑아지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물 한 모금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쌓여 평생의 면역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놓인 물잔이 바로 도구 상자의 3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4번째 선물, 햇빛 손전등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밝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은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뼈를 강하게 하고 면역을 깨우며 기분까지 환하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저는 햇빛을 손전등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 하나만 켜도 모든 것이 선명해지듯 햇빛은 몸의 길을 밝혀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햇빛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심지어
우울감까지 완화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점입니다. 햇빛을 피하는 생활 습관, 외출이 줄어드는 노년의 삶이 원인입니다.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북유럽에서는 겨울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생선 간류를 섭취해 왔습니다. 햇빛 대신 기름 속에 저장된 비타민 D를 보충한 것이지요. 실제로 그 지역 노인들의 골절률은 비슷한 위도의 다른 나라보다 낮게 보고되었습니다. 햇빛이 부족해도 지혜로운 대체 도구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햇빛 노출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반드시 보충제를 더해야 하는가? 일부 연구는 하루 15분의 햇빛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음식이나 보충제가 없으면 부족하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에 햇빛을 몇 분이나 받고 계신가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을 온전히 얼굴과 팔에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는 창문을 열고 10분만 햇빛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도구 상자에서 꺼내드는 햇빛 손전등입니다. 햇빛은 단순한 비타민의 원천을 넘어섭니다.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우울을 막고 수면을 돕습니다. 그래서 햇빛은 마음까지 치유하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어느 요양원에서는 아침 햇빛 산책을 프로그램에 도입한 뒤 어르신들의 불안 증세와 불면이 크게 줄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햇빛은 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드십시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10분에서 20분. 너무 오래가 아니라 짧고 꾸준히. 그렇게만 해도 뼈는 단단해지고 면역은 깨어납니다. 햇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는 단순한 빛 같지만 사실은 수십 가지 생리작용을 켜주는 스위치입니다. 그 스위치를 매일 켜주는 것, 그것이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도구 상자에 4가지 선물을 꺼냈습니다. 근육의 지팡이, 숨의 나침반, 물의 열쇠, 그리고 햇빛 손전등.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도구 상자가 선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도구들, 즉 경고의 목록을 열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는 선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쓰면 우리 몸을 해치는 날카로운 칼도 숨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달콤한 덫, 즉 과도한 당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 건 힘을 준다고 믿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분은 잠깐의 에너지를 주는 척하다가 결국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선 널리 알려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분이 혈액 속에 쏟아져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몸은 이를 잡아내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 분비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의 4명 중 1명이 당뇨 전 단계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당은 달콤한 미끼이자 보이지 않는 덫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늘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일지를 살펴보니 하루에 커피 믹스 3잔, 과일 주스 1잔, 그리고 빵과 과자가 매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은 적게 먹어도 숨은 당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 것을 줄인 지 1달 만에 피로가 줄고 혈압과 혈당까지 안정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일 속 천연 당분은 안전한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부 연구는 과일은 섬유질과 함께 들어있어 괜찮다고 하고,
다른 연구는 당분이 많은 과일을 과다 섭취하면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정답은 절제입니다. 사과 1개, 바나나 1개는 좋지만 과일 주스로 하루를 채우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달콤한 유혹에 손이 갔습니까? 커피 믹스, 사탕, 빵, 과자, 작은 한 입쯤이야 라고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입이 쌓여 결국 혈관을 갉아먹고 면역을 무너뜨리고 기억력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달콤한 덫은 특히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인슐린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고 뼈는 약해지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달콤한 한 조각이 평생의 도구 상자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권합니다. 단 것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바꾸십시오. 빵 대신 고구마, 과자 대신 견과류, 주스 대신 물. 작은 교환이 몸을 살립니다. 당분은 혀끝에서는 즐겁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서 이 달콤한 덫을 꺼내버리십시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고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늦은 밤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잠이 안 오니까 TV라도 봐야지. 또는 늦게라도 뭔가 먹어야 속이 편해. 하지만 바로 이 습관이 몸을 서서히 해치는 두 번째 경고. 늦은 밤 습관입니다. 겉으로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역과 혈관, 뇌까지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망치와 같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밤새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고 혈당이 높아진 채로 아침을 맞게 됩니다. 결국 심장은 쉬지 못하고 혈관은 손상되며 수면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이지만 습관이 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아침에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해 검사를 반복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활 기록을 살펴보니 매일 밤 11시 이후 과일과 빵을 먹고 TV를 보며 자정을 넘겨 주무셨던 겁니다. 식사 시간을 저녁 유급시 이전으로 옮기고 취침 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만 드시도록 바꾸자 두통이 사라지고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 교정이 약보다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늦은 밤 소량의 간식이 오히려 수면을 돕는다는 주장과 소량이라도 위장과 혈당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면 과자나 빵 대신 따뜻한 우유나 삶은 달걀 하나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적 폭식을 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은 몇 시에 잠드셨습니까? 혹은 잠들기 전 무엇을 드셨습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그 습관이 쌓여 결국 심장을 지치게 하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며 면역을 무너뜨립니다. 늦은 밤 습관은 단순히 수면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세포가 재정비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은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뺏지 마십시오. 저녁은 일찍, 잠자리는 단순하게, 불빛은 어둡게.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도구 상자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은 밤 습관을 고치면 내일 아침은 전혀 다른 몸으로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고,
움직이지 않는 의자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제는 쉬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움직이지 않는 의자는 도구 상자 속에서 가장 은밀하게 몸을 해치는 무기입니다. 조용히 혈관을 막고 근육을 녹이며 뼈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좌식 생활을 흡연, 고혈압, 비만과 함께 주요 사망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혈관이 큰 부담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운동은 못해도 집안에서 움직이긴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추적해보니 하루 10시간 이상을 의자와 침대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리에 혈전이 생겨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해 회복하셨지만 이후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고 난 뒤부터는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짧게라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앉아 있었던 시간을 합하면 몇 시간쯤 될까요? 아마도 생각보다 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시면서라도 잠시 일어나 어깨를 펴고 다리를 흔들어 보십시오. 작은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는 의자는 단순히 다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을수록 빠르게 줄고 뼈는 자극을 받지 못하면 쉽게 약해집니다. 결국 낙상과 골절,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운동을 못 하시겠다면 의자에서 자주 일어나기만 하십시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화 통화를 하며 천천히 걷기, 식사 후 집 안을 한 바퀴 도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바로 도구 상자에서 꺼내야 할 움직임의 열쇠입니다. 의자는 편안해 보이지만 오래 붙잡히면 몸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의자에 갇히지 말고 움직이는 자유를 다시 꺼내십시오. 그것이 세 번째 경고를 피하는 길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 약에만 의존하는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학 덕분에 우리는 많은 병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고마운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구 상자 속에서 약만 붙잡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저는 이 습관을 네 번째 경고, 약에만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지럼증과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약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 75세 남성 환자분은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면서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늦게 자고
밤마다 짠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생활을 바꾸지 않은 채 약만 늘린 것이지요. 식습관과 수면 습관을 교정하자 오히려 약을 줄여도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약은 도와주는 도구이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고령 환자에게 다약제 치료 폴리파마시는 필수인가, 해로운가? 어떤 연구는 여러 약을 동시에 써야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는 부작용과 상호작용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저 역시 진료 현장에서 느낍니다. 약은 최소한으로, 생활 습관은 최대한으로. 이 균형이 답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약봉투가 몇 개나 쌓여 있습니까? 혹은 약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매일 삼키고 계십니까? 약은 분명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지만 그것만 붙잡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면 면역은 게으름을 배우고 혈관은 더 쉽게 손상되며 몸은 자기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약을 보조로 두고 식습관, 운동, 수면이라는 큰 도구들을 먼저 꺼낸다면 약의 효과는 배가 되고 부작용은 줄어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강조합니다. 약은 의사가 주는 작은 드라이버일 뿐입니다. 집을 짓는 망치, 톱, 못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주인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구 상자의 네 번째 경고, 약에만 의존을 기억하십시오. 약은 보조석에 앉히고 운전대는 반드시 여러분의 습관이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도구 상자의 마지막 단계, 감정과 삶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섹션 10, 눈물 속 고백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잊히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82세 남성 환자였는데 평생 열심히 일만 하시고 자기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을 늘려가면서도 약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앉아 흐느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왜 그때 물을 안 마시고 왜 늦은 밤마다 과자를 먹었을까요? 왜 햇빛을 피하고 약만 믿었을까요? 그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그분의 바람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울렸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사실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괜찮다. 내일 바꾸면 되지. 하고 미루는 순간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큰 후회로 다가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노화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아니면 생활 습관으로 늦출 수 있는가? 수많은 연구들이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마주한 눈물은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후회는 무엇입니까? 운동을 더 했어야 했는데, 물을 더 마실 걸, 밤늦게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이 환자분의 눈물에서 오히려 희망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비록 큰 손상을 입었지만 그 뒤로는 남은 시간 동안 작은 것들을 소중히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햇빛 아래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단 음식을 끊고 손을 움직이는 재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구 상자를 늦게 열더라도 열기만 하면 길은 열립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도구 상자를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도구 상자 속에서 다시 희망을 여는 길, 섹션 11, 다시 여는 희망 상자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눈물과 후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구 상자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열 수 있고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힘입니다. 먼저 분명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늦게라도 단백질과 움직임을 만나면 다시 살아납니다. 뼈는 햇빛과 비타민 D를 만나면 다시 단단해집니다. 혈관은 물과 올바른 식습관을 만나면 다시 맑아집니다. 나이가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라도 몸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의학은 이를 가소성 플라스티시티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몸은 끝까지 적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늘 집 안에만 계셨지요. 그런데 손주 결혼식을 앞두고 손잡고 입장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매일 작은 근력 운동과 걷기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아들의 부축만으로 버질로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 회복력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주장과 정신적 동기와 습관 변화로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계가 있다고 해도 그 한계까지 최대한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 상자를 다시 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손주와 여행을 가고 싶다. 자녀에게 폐 끼치지 않고 혼자 생활하고 싶다.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고 싶다. 그 소망이야말로 도구 상자를 여는 열쇠입니다. 희망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단백질 반찬을 더하는 것, 저녁을 일찍 먹는 것,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 4가지를 오늘 당장 꺼냈으면 내일 아침 몸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희망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모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1년 뒤에는 새로운 몸과 마음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시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도구 상자 속에는 아직도 빛나는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육, 호흡, 물, 햇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짐의 순간으로 가겠습니다. 섹션 2. 마지막 초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90세 의사가 평생 써온 건강 생존 도구 상자를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근육의 지팡이, 숨의 나침반, 물의 열쇠, 햇빛 손전 등.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할 4가지 경고, 달콤한 덫, 늦은 밤 습관, 움직이지 않는 의자, 약에만 의존. 이 여정을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도구 상자를 손에 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은 가장 크게 다가온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건강을 지켜내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도구만이라도 꺼내 쓰십시오. 물 한 잔, 햇빛 10분,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 작은 시작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도구 상자는 열려 있고 손은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선 음식을 줄여야 한다, 고기를 멀리 해야 한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조용히 식사 속에 숨어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잡아주고 천을 유지하고 넘어질 때 뼈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살이 찔까봐, 위에 부담이 갈까봐라며 단백질과 중요한 영양소를 자꾸 줄이십니다. 이 순간 근육은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60세 이후 매년 평균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잘못된 식사 습관 하나만으로 이 속도가 2배, 3배 빨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를 피하거나 아침을 건너뛰거나 단백질 없이 채소만 먹는 식단이 바로 그 주범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장수촌 어르신들 중 일부는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고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입니다. 덕분에 8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을 대충 국 한 그릇 혹은 김치와 밥만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근육의 나이를 가르는 것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고령자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의견과 콩이나 식물성 위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단백질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식사를 소홀히 하면 근육은 결코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약속은 단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좋은 습관과 근육을 갉아먹는 3가지 위험 습관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여기서 작은 참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알면 더 실질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근육에 일사바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근육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고기 많이 집먹으면 위에 부담만 되지 않나요? 젊었을 때처럼 단백질이 꼭 필요할까요? 이 질문 속에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흡수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30대 때는 근육으로 금방 전환되지만 70대 이후에는 절반도 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에게는 적당히가 아니라 조금 더 충분히 탈식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하루 체중 1kg당 1.0mg, 전비 2개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60kg인 분이라면 최소 하루 60g 이상, 경우에 따라 70g 가까이 드셔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단순히 고기와 생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부, 콩, 달걀, 심지어는 우유 한 잔에도 의미 있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우유와 달걀을 챙겨 먹는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년 후 근력 테스트에서 현저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정상적인 신장을 가진 노인이라면 단백질을 더 섭취하는 것이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며 장수와도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근육이 줄어들어 넘어지고 골절이 생겨 평생 누워 지내는 것과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겨서 근육을 지키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두렵습니까?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살아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닭 가슴살 한 조각, 생선 한 토막, 삶은 달걀 하나가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허벅지를 지탱해 줍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노후의 독립생활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일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두부 반모, 달걀 하나, 우유 한 컵만 더해도 차이가 납니다. 뒷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균등하게 드시는 게 근육 합성에 더 유리합니다. 삶채소와 곁들이세요.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가 더뎌질 수 있으니 섬유질이 함께해야 흡수가 원활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식사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생각해 본 적 없다 라고 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무심함이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단백질은 젊음의 약입니다. 고가의 보충제가 아니라 바로 밥상 위의 작은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약이지요. 그리고 이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더 힘차게,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기억력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것, 그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식사가 왜 근육의 첫 연료인지, 아침을 소홀히 하는 습관이 근육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굶어도 괜찮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위장이 편하고 체중 조절에도 좋다는 말.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60세 이후 아침을 대충 넘기는 습관은 근육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단백질을 소모하며 세포를 유지합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이미 작은 단백질 결핍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때 단백질이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근육을 깎아서라도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침을 굶는다는 것은 내 근육을 태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했고, 다른 그룹은 아침을 거의 거르다시피 했습니다. 6개월 후, 아침을 걸은 그룹은 허벅지 근육량이 현저히 줄었고, 계단 오르기 속도도 20%나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끼니 하나를 빼먹은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의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대부분 아침을 중요하게 챙깁니다. 생선구이, 된장국, 두부, 달걀찜 같은 단백질 음식이 꼭 들어가죠. 그래서 80세, 90세가 넘어도 지팡이 없이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아침 식사가 근육의 첫 연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헐적 단식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육 합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0년 젊어지려는 실험적 방법을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오늘 아침부터 근육을 지키시겠습니까? 아침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일밤새 굶은 근육에 첫 단백질을 공급하는 순간, 이 혈당을 안정시켜 기운 빠짐을 막아주는 순간, 삶 뇌에도 에너지를 보내 기억력과 집중력을 살리는 순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에 우유 한 잔과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도 하루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근육은 그 변화를 크게 받아들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침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데요. 그럴 때는 양을 조금 줄이되 반드시 단백질이 포함되도록 조정하시면 됩니다. 밥 한 공기를 줄이더라도 두부 반모, 달걀 한 개, 우유 한 잔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근육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근육을 태우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침은 하루를 여는 문이자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메뉴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달걀을 삶아 두거나 두부를 냉장고에 챙겨두는 작은 준비가 내일 근육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는 습관은 근육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반대로 아침을 단백질과 함께 챙기면 근육은 다시 젊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의 또 다른 숨은 비밀, 바로 수분과 근육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물은 근육 그 자체의 재료이자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엔진 오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그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은 수분이라는 배에 실려야만 근육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디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근육량 감소와 수분 섭취량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물을 1리터 미만으로 마시는 그룹은 2년 동안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든 반면 1.5디 2리터 정도 섭취한 그룹은 근육 유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어르신들의 식습관을 보면 의외로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마시니까 괜찮다. 국물이 있으니 물은 덜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국물은 나트륨이 많아 오히려 탈수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커피, 녹차, 심지어는 보리차조차도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속 수분을 더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 자체를 일정하게 마시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주장과 갈증이 날 때만 마셔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러나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의도적으로 수분을 챙기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특히 노인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 이미 몸이 말라가는데도 스스로는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어르신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하루 물을 몇 잔이나 드셨습니까? 아마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드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근육은 그 적은 양에 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육 속 수분은 단순히 체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의 탄성을 유지합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듭니다. 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운동 후 생기는 젖산 같은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씻어줍니다. 삼전해질 균형을 지킵니다. 칼륨과 나트륨이 올바르게 작동해 근육 경련을 막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가벼운 탈수 상태만 되어도 근육 기능이 10-5% 즉시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을 조금 덜 마셨을 뿐인데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이 깨는 일이 많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과 점심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조금 줄이는 것. 이렇게 리듬을 조절하면 밤잠도 지키고 근육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2. 식사와 함께 소량씩 나누어 마시기. 3. 오후 활동 전후에 보너스 한 컵. 이렇게 하면 하루 68잔, 즉 1.5리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 근육이 메마른 땅일지, 촉촉한 숲일지는 내가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단백질과 수분, 근육을 살리는 두 가지 필수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식사 이후의 작은 습관, 즉 먹은 뒤 어떻게 하느냐가 근육 합성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난 뒤 여러분은 보통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밥을 먹고 나면 곧장 TV 앞에 앉거나 소파에 기대어 몸을 쉬게 하십니다. 당연하지요. 식사 후에는 졸음이 오고 몸이 무거워지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근육을 살릴 수도 반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 30분이 근육 합성의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소화되며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흘러 들어가고 근육은 이때 재료를 흡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아무런 자극이 없다면 아미노산은 근육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는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배설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볍게 움직이기만 해도 근육이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70대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식사 후 가볍게 10분간 걷기만 해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음식을 먹고 가만히 앉아있던 그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식사 후 바로 움직이면 소화에 방해가 된다는 전통적인 주장과 가벼운 활동은 오히려 소화와 흡수에 도움을 준다는 최근 연구가 충돌하죠. 하지만 적어도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는 소화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육 합성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몸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저 눕거나 앉아만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라도 움직여 보십니까? 식사 후에 작은 습관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소파 대신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기. 띄우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들이마시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3.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직접 해보기. 이 모든 행동이 근육에게는 지금 단백질이 들어왔으니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라는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필요 없다는 신호가 되어 소중한 단백질이 헛되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의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식사 후 앉아서 TV를 1시간 본 그룹은 혈액 내 당과 지방이 더 오래 머물렀고 근육 흡수율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습관 하나가 근육뿐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도 해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팔 운동이나 상체 스트레칭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손으로 물병을 몇 번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줍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식사 후 10분은 근육을 살리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오늘 섭취한 단백질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값보다 값싼 운동, 그것이 바로 식사 후 가볍게 걷기입니다. 식사 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TV 리모컨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신발을 신고 현관 밖으로 잠시 나가보시겠습니까? 근육은 여러분의 선택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제 근육을 지키는 좋은 습관들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섹션부터는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잘못된 식사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음식, 바로 탄수화물 과잉입니다. 밥, 빵, 국수.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음식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고기는 부담스럽다라며 대신 밥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근육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비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호르몬 작용까지 촉진합니다. 즉,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난다는 옛말은 일정 부분 맞지만 과잉 섭취가 반복되면 오히려 근육을 태워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했는데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그룹은 단백질 섭취가 많은 그룹에 비해 2년 만에 근육량이 15% 이상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밥, 국수, 빵의 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탄수화물만 먹으면 순간적으로 기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혈당의 착시일 뿐입니다. 잠깐의 에너지가 지나가면 곧 피곤함이 몰려오고 그때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근육까지 태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종이를 던져 넣으면 금세 사라지듯 근육은 조용히 소모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기력이 더 떨어진다는 주장과 단백질과 지방을 보완하면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만 위주로 먹는 식사는 근육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점심 식탁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끼를 때우는 동안 몸속에서는 근육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탄수화물 과잉이 근육을 해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혈당과 인슐린의 불균형, 근육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2. 체지방 축적 증가, 지방이 늘면 근육 안으로 영양 공급이 더 어려워집니다. 3. 영양 불균형,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근육 재생이 멈춥니다. 특히 국수, 흰쌀밥, 흰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더 위험합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이 훨씬 더 빠르게 치솟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미밥, 보리밥,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변동이 완만합니다. 따라서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밥은 반 공기, 단백질은 2배.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만큼 단백질을 채우는 습관이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탄수화물 과잉이 단순히 근육만 해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당 변동이 커지면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근육과 혈관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운명입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오늘 저녁 밥 한 공기를 다 드실 겁니까? 아니면 반 공기에 단백질 반찬을 더하실 겁니까? 이 선택이 10년 뒤의 걸음걸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함정, 바로 채소만 먹는 건강식의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만 먹는 것이 오히려 근육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는 채소만 먹어야 속이 편하다. 고기는 무겁고 야채가 몸에 더 좋지 않나? 겉보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채소만 먹는 식사는 영양이 고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근육은 필요한 재료를 받지 못하고 조용히 무너집니다. 채소에는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은 노인의 소화를 돕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채소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결국 근육 합성을 멈추게 만들고 하루하루 몸의 기운을 빼앗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채식 위주 식단을 하는 고령자가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을 경우 3년 만에 근육량이 평균 2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와 함께 콩두부, 달걀 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거의 유지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만 먹는 식단은 배는 가볍게 하지만 근육은 굶주린 상태에 놓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은 빼고 모래와 시멘트만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구조는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가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단백질 보충 없이는 위험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근감소증 연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단백질 없는 채소 위주 식단은 노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식탁에서 단백질 반찬은 몇 가지나 있었습니까? 혹시
밥에 김치, 시금치 무침, 나물 몇 가지로만 끼니를 마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 근육은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육이 무너지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단백질 부족, 근육 합성 중단. 2. 근육 분해, 일상 활동이 점점 힘들어짐. 3. 낙상 골절 위험 증가, 결국 독립생활 위협. 여기서 중요한 건 채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단백질이 빠진 채소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무침과 함께 두부를 곁들이면 훌륭한 단백질 비타민 세트가 됩니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조금 넣으면 훨씬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소만 먹으면 몸은 가벼워져도 다리는 더 무거워집니다. 몸은 가벼워졌다고 느끼지만 근육이 빠지니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걷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채소 반찬과 함께 두부, 콩, 달걀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2. 채소 국이나 찌개에는 고기나 생선을 조금이라도 넣으세요. 3.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단백질 중심으로, 채소는 보조로 두세요.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채소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단백질이 함께할 때 비로소 채소는 근육의 친구가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반찬이 나물 위주라면 작은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더 얹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 아침의 걸음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위협, 바로 짜고 매운 음식이 근육 신호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김치, 젓갈, 찌개, 고추장 양념. 이 네 가지가 빠지면 밥상이 허전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짜고 매운 음식들이 근육 건강에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짠 음식부터 살펴봅시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수분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면 몸은 수분을 붙잡아 두려워하고 그 과정에서 세포는 붓습니다. 그런데 근육세포가 부어있는 상태는 겉으로는 힘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근육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근육 신호 전달이 둔해지고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그룹은 근육 경련과 쥐가 나는 빈도가 훨씬 높았고 근육 반응 속도도 늦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트륨이 근육신경을 마비시키듯 방해한다는 뜻이죠. 매운 음식은 어떨까요? 고춧가루, 청양고추, 매운 양념은 순간적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은 위장을 과도하게 흥분시키고 소화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 점막이 약해지고 단백질 소화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충분히 먹더라도 흡수가 잘 되지 않아 근육이 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일부 학자들은 고추 속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량일 때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위와 장을 피로하게 만들어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히라는 균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종종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국이나 찌개의 간은 어땠습니까? 매웠습니까? 아니면 적당했습니까? 대부분 원래 먹던 대로라고 대답하시는데 바로 그 익숙한 짠맛과 매운맛이 몸을 천천히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짜고 매운 음식이 근육을 해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나트륨 과잉, 근육 경련, 신경 반응 저하. 2. 수분 불균형, 근육 기능 약화,
피로감 증가. 3. 위장 자극, 단백질 흡수력 감소, 근육 합성 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고 매운 음식은 중독성이 있어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국물은 밥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고추 양념 대신 깨나 참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나트륨 섭취량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염분 섭취를 줄인 그룹은 줄이지 않은 그룹에 비해 3개월 만에 근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근육이 더 쉽게 회복하고 피로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국물 다 드셨습니까? 아니면 절반만 드셨습니까? 그 선택 하나가 내일의 다리 힘, 내일의 보행 속도를 결정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짜고 매운 음식은 근육의 신호를 무디게 만들고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줄이는 순간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또 다른 적, 바로 과음과 단 음식이 근육을 어떻게 늙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한 잔쯤 괜찮다는 생각이 근육에는 얼마나 위험한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술은 약이야. 하루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 단 건 뇌에 에너지를 주니까 괜찮아. 이 말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하지만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는 술과 단 음식이야말로 조용히 몸을 늙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적입니다. 먼저 술을 보겠습니다.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해독에 집중하느라 근육 합성 신호를 차단해 버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알코올을 매일 섭취한 그룹이 같은 운동과 식사를 해도 술을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합성이 30% 이상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같은 노력을 해도 술 한 잔이 그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술은 체내 수분을 급격히 빼앗습니다. 알코올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몸은 금세 탈수 상태에 빠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70%는 물입니다. 탈수는 곧 근육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다리가 무겁고 힘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단 음식은 어떨까요? 케이크, 과자, 단 음료, 심지어는 달달한 커피까지.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그 결과 몸은 지방을 축적하고 동시에 근육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합니다. 달콤함의 대가가 근육 노화라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영국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 음식을 자주 먹는 그룹은 근육의 회복력이 떨어져 낙상 후 회복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졌다고 합니다. 즉, 단 음식을 즐기는 습관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까지 빼앗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적어도 적정량의 레드와인이 항산화 효과를 준다는 연구가 있지요. 하지만 근육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큽니다. 노인의 근육은 이미 합성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주는 억제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두 잔쯤 괜찮다는 말,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단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은 빠른 에너지를 주지만 그 순간 이후 찾아오는 피로와 근육 손상은 훨씬 오래갑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잠깐 화려하게 빛나지만 금세 사라지고 나면 어둠만 남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달달한 간식 대신 삶은 고구마를 드세요. 술잔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이 두 가지 교체만 해도 근육은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술잔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단 음료를 드셨습니까? 그 한 번의 선택이 근육세포 수명을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부터 바꾸면 내일의 근육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음과 단 음식이 근육을 해치는 과정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1. 합성 억제. 근육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다. 2. 탈수와 피로. 근육 기능이 떨어진다. 3. 지방 축적. 체중은 늘고 근육은 줄어든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술과 단 음식은 근육을 늙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즐거움은 잠깐, 후유증은 오래갑니다. 이제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습관과 근육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모두 보았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근육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습관과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침을 챙기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근육을 살려냈습니다. 반대로 탄수화물 과잉, 채소만 먹는 식사, 짜고 매운 음식, 과음과 단 음식은 근육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근육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는 무엇입니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야말로 근육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만 먹으면 된다, 저것만 피하면 된다는 말에 끌립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수분, 섬유질과 비타민, 적당한 탄수화물과 지방이 서로 손을 맞잡아야만 근육은 온전히 살아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그룹은 10년 후에도 근감소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특별한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매일의 식탁에서 다양한 영양을 고르게 챙겼을 뿐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단백질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채소와 과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극단은 위험하다. 균형이 답이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드신 식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웠습니까? 극단 아니면 균형. 근육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1. 밥은 반 공기. 대신 두부나 달걀을 하나 더. 2. 국은 절반만. 대신 물 한 컵을 더. 3. 김치는 덜 짜게. 대신 채소와 생선을 함께. 이 세 가지 단순한 균형이 근육을 10년, 20년 더 젊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채소 위주의 식단만 고집하셨고 단백질은 부담스럽다고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뎌져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한 건 의외로 식탁에서였습니다. 딸의 권유로 아침마다 두부와 달걀을 챙기고 국은 절반만 먹으며 물을 더 마셨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다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형 있는 식사가 근육을 지켜낸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의 방패입니다. 넘어질 때 뼈를 보호하고 추울 때 천을 지켜주며 마음이 무너질 때조차 버틸 힘을 줍니다. 그렇기에
근육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는 사실 내 자신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밥 공기를 조금 줄이고 단백질을 하나 더 올릴 것인지, 국물 대신 물을 더 마실 것인지, 바로 그 작은 선택이 근육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방패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숟가락 위에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내 몸은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며 실제로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내 나이에 근육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조금씩 다시 살아납니다. 문제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지 몸 자체의 한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3개월간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식사 후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허벅지 근육 단면적이 평균 7% 증가했고 계단 오르기 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졌습니다. 불과 12주 만에 나이든 근육이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8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시려서 걷기도 힘들다며 늘 집에만 계셨습니다. 식사도 김치와 밥 위주였고 고기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결심 하나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손자의 권유로 아침마다 달걀을 한 개씩 챙겨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집 앞 골목을 아분만 걸었습니다. 처음엔 무겁고 힘들었지만 2달 후 그분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목소리에 힘이 붙고 무엇보다 스스로 내가 아직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근육의 회복이 단순히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살린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늘 나오는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의 근육 회복은 제한적이다라는 주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실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완전히 젊을 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현재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삶의 질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 손을 잡고 마트까지 걸어갈 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지해 집안에서만 지내고 싶으십니까? 근육을 회복하는 선택은 결국 독립적인 삶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단백질을 주면 회복하고 수분을 주면 살아나고 움직임을 주면 반응합니다. 그 어떤 약보다도 빨리 보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숟가락을 어떻게 쓰고 식사 후에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가 곧 내일의 근육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 순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살아있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식탁에 단백질을 하나 얹고 저녁에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식사 후 5분만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를 일주일, 1개월만 이어가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을 기다립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함께할 작은 실천 약속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습관, 아침 식사를 챙기는 지혜, 수분을 관리하는 방법, 식사 후 작은 움직임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탄수화물 과잉, 단백질 없는 채소 식단, 짜고 매운 음식, 술과 단 음식의 함정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어제까지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 해도 오늘부터 달라지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단백질을 주면 근육은 회복하고, 물을 주면 다시 힘을 내고, 가볍게라도 움직이면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빠른 보답을 주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밥 한 공기를 반으로 줄이고 달걀 하나를 더하는 것, 국물을 덜고 물 한 컵을 더하는 것, 식사 후 5분만 걷는 것, 이 세 가지 습관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오늘 그 작은 선택을 시작하시면 내일의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을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 뼈를 보호하고 천을 지켜주며 기억력과 집중력까지도 지탱합니다.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곧 내 삶의 독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것이 바로 근육이 선물하는 최고의 건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작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이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근육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가볍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랍니다.